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구를 위한 지름길 더 딥 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업을 정말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observability, 우리말로 하면 관측 가능성 시장의 절대 강자죠. 다이나트레이스, 티커는 DT입니다. 네, 이 다이나트레이스 저도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더라고요. 그 가트너 매직쿼드런트 있잖아요. 아, 네네. IT 분야에 공신력 있는 보고서죠. 거기서 무려 15년 연속으로 리더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게 17억 달러로 훌쩍 넘으니까요. 뭐 한마디로 업계의 거인입니다. 와, 15년이요. 네, 재무제표만 딱 놓고 보면 정말 단단한 우량주처럼 보이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 와, 이런 회사가 있나 싶었어요. AI를 활용해서 시스템 문제를 알아서 찾아주고 해결까지 해주는 기술은 뭐 최고 수준이고 대기업 고객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보여주는 순유지율? 이것도 110%가 넘으니까요.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정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바로 이 제품을 매일 쓰는 실제 개발자들 그 커뮤니티의 반응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진짜 180도 달라집니다. 아, 그 레딧자로 말씀이시죠? 네. 현금 태우는 쓰레기 더미. 심지어 누가 저것 좀 제발 없애졌으면 좋겠다.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반응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사랑하는 완벽한 재무 성과 그리고 현업 개발자들의 격렬한 비판.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맞아요. 단순히 몇몇 사용자의 불만이라고 하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크고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다이내트레이스는 과연 AI 시대의 모든 기업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필수 인프라일까? 아니면 구매 결정을 내리는 임원들의 눈만 가린 채 실제 사용자들을 괴롭히는 그냥 복잡하고 비싸기만 한 거품일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양면적인 거인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먼저 좋은 소식부터 시작하죠. 뭐니 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2025 회계연도 실적을 보니까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네, 연간 반복 매출 ARR이 17억 3천만 달러, 전년 대비 17% 성장했고요. 구독 매출은 20%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비갭 영업이익률이 29%에 달한다는 거예요. 29%요? 보통 이 정도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적자인 경우가 많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은 수익성을 희생하면서 성장에 올인하거든요. 근데 다이내트레이스는 성장과 수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거죠.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4억 3,100만 달러라는 건 이 사업 자체가 아주 건강한 현금 창출 기계라는 뜻입니다. 와, 고객당 평균 ARR이 40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도 봤어요. 이건 일단 한번 고객이 되면 정말 엄청난 돈을 쓴다는 의미겠네요. 거의 뭐 대기업들만 성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온 고객은 나가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씁니다. 순유지율, NRR이 110%라는 게 바로 그 증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이 작년보다 서비스 이용률을 평균 10%더 내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다이내트레이스 플랫폼 구독이라는 새로운 요금제가 있는데 이걸 도입한 고객들은 기존 고객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지출을 늘리고 있어요. 이분들의 평균 ARR은 무려 60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대단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가트너 보고서에서 15년 연속 리더, 특히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냥 좋은 회사다, 이 정도 이상일 것 같은데요? 시장에 약속한 기술과 비전을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실제로 제공하고 있다. 뭐 이런 공신력 있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핵심 기술의 심장에는 데이비스라는 AI 엔진이 있어요. 데이비스요? 네. 수많은 경쟁사 툴들은 그냥 문제 발생했다는 경고만 막 쏟아내거든요. 경고의 홍수죠. 근데 데이비스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문제의 진짜 근본 원인을 딱 하나로 특정해서 짚어줍니다. 아,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 네, 그게 핵심이죠. 그거네요. 환자가 열이 난다고 그냥 해열제만 주는 게 아니라 피검사, CT 촬영 결과 다 종합해서 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나는 겁니다. 라고 정확히 진단까지 해주는 유능한 의사. 이런 느낌이네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특히 수천 개 서버가 얽혀있는 복잡한 대기업 시스템에서는요. 수백 개 경고가 동시에 울리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대부분의 다른 툴들은 그냥 500명의 환자가 열이 납니다 하고 목록만 던져주는데 데이비스는 그 500명을 감염시킨 최초의 슈퍼 전파자 1명을 찾아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시간과 인력 절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돈 잘 버는 회사에 대해 개발자들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인데 그 레딧 커뮤니티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제품 자체는 가끔 정말 멋진데 마치 40개의 다른 팀이 각자 자기 방에서 제품을 만들다가 3년 뒤에야 우리가 같은 제품 만들고 있었네? 하고 깨달은 것처럼 통일성이 없다. 개발자 커뮤니티의 표현은 정말 신랄하죠. 근데 그 지적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다이내트레이스는 제품이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도기를 겪고 있는 걸로 보여요. 클래식 버전 UI랑 새로운 버전 UI가 막 뒤섞여 있고 어떤 기능은 여기서 설정하고 또 다른 기능은 저기서 설정해야 하고 사용자 경험이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최악의 문서화, 그러니까 그 도큐멘테이션 문제가 기름을 붓는 거죠. 내가 평생 본 기술 문서 중에 가장 따라가기 힘든 쓰레기 더미라는 표현까지 나왔더라고요. 아니, 개발자들한테 기술 문서는 거의 성경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 문서는요, 단순한 사용 설명서가 아니에요. 개발자가 새로운 기능을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을 시스템에 통합하는 모든 과정의 기반이 되는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요? 네, 지도가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차, 즉 제품이 있어도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운전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개발자들의 좌절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격 문제도 정말 심각해 보이던데요. 한 사용자의 경험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소한 경고 설정 하나 바꾸려는데 무려 6일을 기다려야 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 건드려서 예상치 못한 요금 폭탄이 터질까 봐 회사에서 소수의 관리자에게만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 이건 뭐 거의 업무 마비 수준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모니터링 시스템계의 C++라는 비유가 나온 배경입니다.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아주 강력하고 섬세한 제어가 가능하지만 소보자가 잘못 사용하면 자기 발등을 찍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의미죠. 강력하지만 위험하다. 네. 유연성이 부족하고 비용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대규모 조직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기능을 탐색하지 못하고요. 소수의 중앙관리팀에 모든 요청을 해야 하는 업무 병목 현상의 주범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비판이 쏟아지는 레딧 스레드에 다이내트레이스 임원이 직접 등판했다는 점이에요. 앤디 그래브너라는 분인데 이런 솔직한 피드백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품팀에 꼭 전달하겠다고 댓글을 달았죠. 네, 회사가 사용자 피드백을 외면하지 않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불만들이 일부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임원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할 정도로 광범위한 문제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개발자 경험이 그렇게 끔찍하다면 그냥 다들 쓰기 편하다는 경쟁사 데이터 도구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기업 고객들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이내트레이스를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바로 거기서 두 회사의 근본적인 철학과 타겟 고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데이터독은 처음부터 개발자를 중심으로 성장한 회사예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트업이나 개발자 친화적인 조직이 주 타겟이죠. 400개가 넘는 방대한 서비스 통합 기능, 신용카드로 바로 결제하고 사용한 만큼만 내는 유연한 요금제, 그리고 쉬운 학습 곡선, 이게 최대 강점입니다. 개발자 주도 성장 이런 거네요. 네, 프로덕트 레드 크로스의 교과서 같은 사례죠. 반면 다이내트레이스는 처음부터 타겟이 완전히 달았던 겁니다. 그럼 다이내트레이스는요? 다이내트레이스의 주 고객은 자체 데이터 센터, 즉 온프레미스랑 여러 클라우드를 함께 쓰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하이브리드 환경을 가진 전통적인 대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의 구매 결정권자는 개발자가 아니라 CIO나 CTO 같은 임원들이죠. 돈을 내는 사람이 다르군요. 그렇죠. 그분들은 개발자 개개인의 편의성보다는 여러 툴을 하나로 통합해서 얻는 총소유 비용, TCO 절감,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영업 주도 성장, 세일즈 레드 그로스 모델이죠. 아,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결국 이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시장의 고질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군요. 구매 결정을 내리는 C-레벨 임원들의 관심사, 비용 절감과 안정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실제로 매일 제품을 써야 하는 개발자들의 관심사, 편의성과 속도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다이내트레이스는 전자를, 데이터독은 후자를 완벽하게 공략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리더로 평가받는 겁니다. 시장이 명확하게 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이내트레이스 주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이겁니다. 다이내트레이스가 복잡한 대기업 시장에서 버티기를 넘어 굳히기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개발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데이터독의 편의성에 점차 시장을 잠식당하느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흥미로운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두고 다이내트레이스가 던진 미래 승부수를 한번 보죠. CEO 릭 매코넬이 여러 인터뷰에서 에이전틱 AI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AI가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자동 복구, 즉 오토 리메디에이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옵서버빌리티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서버에 불이 났어요, 원인은 누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진단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네, 진단까지였죠. 하지만 에이전틱 AI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누전을 감지해서 즉시 해당 서버의 전원을 차단하고 자동으로 대체 서버를 가동시켰습니다.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조치까지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제 머리가 지금 좀 띵한데요. 그게 정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건 단순히 편리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운영팀의 업무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거네요. 새벽에 장애 알람 때문에 깨는 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비전이 다이내트레이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다이내트레이스는 더 이상 단순 모니터링 툴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율 운영 시스템의 두뇌가 되는 거죠. 자율 운영 시스템의 두뇌. 이건 현재 업저버빌리티 시장 규모, TAM이라고 하죠. 이걸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폭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모니터링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24시간 일하는 AI 엔지니어 팀을 구독하는 개념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적 도전이기도 하겠네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만약 AI가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멀쩡한 핵심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꺼버리기라도 하면 그건 장애 해결이 아니라 장애 유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형 사고죠. 이건 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신뢰도가 99.99%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되고 100%에 수렴해야만 가능한 영역이죠. 바로 이것이 다이내트레이스의 가장 큰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2026년과 2027년에 걸쳐서 이 에이전틱 AI 로드맵을 시장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명해 보이느냐, 여기에 회사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복잡한 사용자 경험은 이 위대한 비전을 위한 과도기적 성장통이라고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다이내트레이스, 티커 DT에 대해 중문말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재무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튼튼하고 데이비스 AI라는 강력한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화라는 확실한 비전을 가진 시장의 리더다. 그리고 데이터독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완전히 다른 철학과 전략으로 개발자들의 마음을 얻으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결국 다이나트레이스에 대한 평가는 에이전틱 AI라는 이 원대한 미래 비전에 얼마나 베팅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자들이 겪는 고통을 감수하고 이 회사가 약속하는 미래의 천국을 기다릴 가치가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다이나트레이스에 AI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 매력적인 비전은 현재 사용자들이 매일 겪고 있는 극심한 복잡성과 높은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이나트레이스는 AI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자율 운영 플랫폼의 선구자가 될까요? 아니면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용자 경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하는 복잡한 거인으로 남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